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단 직원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알고 있는 경우가 잘 없는, 그리고 노무사 그리고 변호사분들도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 듣게 된 경우 무슨 소리냐라고 할 정도로 일반적인 상식선을 깨트리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경험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차분히 그리고 간단하게 업무는 해결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산재 신청을 한 후 불성인 처분을 받아서 심사 청구 그리고 재심사 청구를 했는데 그 모든 게 불성이 나게 된 경우, 여러분은 이제 재심사 결정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90일은 제척기한으로 절대적인 시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모든 처분 문서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저 90일을 경과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제척기간은 절대적인 시효 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와 그리고 민원 서류 처리 등에 대한 법령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 내용을 검토해보면 현재 대법원 판례로 판시된 내용에 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법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재결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법원은 기판력이 없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재결에 구속받지 않고 불법기간, 다시 말해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서 행정기관에서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시 산재 신청한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거부 처분을 하면 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또는 결정문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확정력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판력은 행정기관의 처분의 효력과 달리 법원의 판결이 갖는 고유적인 효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나 갖는 기판력의 효력을 행정기관의 재결서나 결정문은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법원은 행정기관의 재결서 또는 결정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문의 효력은 당사자나 법인이 또 다른 주장이나 판단을 하는데 어떤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결론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한 각종 청구권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불법기간에 해당되는 90일 경과되어서 확정되어도 언제든지 다시 최초요양 신청서, 유족급여 신청서와 같은 법정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다시 행정소송이 제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잘 녹아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처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민원 신청은 반드시 한 번만 접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2번이든 3번이든 접수가 가능하고 그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정 민원과 일반 민원의 그 회신 방법은 구별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법정 서식에 작성된 신청서는 대부분 법정 민원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정 민원에 해당하는 산재신청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횟수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지급 여부를 명확히 통지하도록 민원 서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정하고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식에 따른 신청서는 한 번만 접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불복 절차를 마쳐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다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처분의 결과를 받은 후 그 처분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그리고 민원 서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원분들께서는 행정소송을 위해서 똑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는 것에 대한 공단 직원들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행정소송을 위한 불가피한 반복 접수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한 후 접수한다면 조금은 더 원만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제척기간의 그 효력이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점을 판례와 민원서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